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의 1,410가구, 신혼부부의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 활성화를 위해 근대 산업문화 유산 재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를 통해 근대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산업 및 문화자산 한두 곳을 선정해 보수 정비 비용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도시재생 기반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예방 차원에서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측면 완충제 시공 미흡, 품질 시험 미실 시, 완충제 성능 확인 전 시공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또는 현장 시정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요, 층간소음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 단계에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방송 중에 생기시는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해결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용산 지역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 그 안에서도 남부개발 예정지에 주목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에 많은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잘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산 역세권과 효창공원 역세권을 주목해봐야 되겠는데요. 효창공원 역세권, 바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개발 계획들을 갖추고 있는 역세권이고요.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편 효창 3, 4, 5, 6구역은 개발이 진행이 잘 되어서 입주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완료된 북부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 남부권역, 남부 역세권 지역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투자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 시간에는 효창공원 역세권 남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용산의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2달 전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효창동 재개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20평형대 아파트가 거의 12억까지도 실거래가 되고 있고요. 33평대 같은 경우는 14억 이상으로도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효창 5구역, 바로 효창구역 역세권의 북부 지역 중에서도 5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6년도 11월 달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가 약 2,30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가가 분양가에 도달할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청약 경쟁률도 약 160대 1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창공원 역세권, 효창동이 과거의 용산 역세권이나 한남 뉴타운이나 이 동부이촌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못 받았던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역세권역 배우주거단지로서의 가치, 특히 또 최근에 효창공원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상징 공원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정거장만 가시면 마포 공동 역세권, 삼각지 역세권, 밑으로는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의 배우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이런 재개발 가치들 또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기사에 나온 그 보도 내용을 효창 역세권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효창공원 역세권, 특히 남부 지역을 주목하고 투자해야 될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효창공원 역세권 북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사업이 완료됐고요. 효창 3, 4, 5구역, 또 6구역은 공사 중에 있다. 두 번째로 효창공원 역세권 중에서도 남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 예정지로서 2차 재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효창공원 역세권을 주목해야 될 이유, 특히 남동권역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매가가 저렴하고 1억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아직까지는 있다. 따라서 소액 투자 하시면서 매매가가 낮고 가성비가 높은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효창공원 남동권, 남부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드리면 효창공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를 말씀드릴 텐데요. 효창공원 북부 재개발 사업은 효창공원 더블 역세권입니다. 6호선과 경의선이 다니고 있고 롯데캐슬 5구역, 3구역, 2구역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위쪽으로는 바로 효창 6구역이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3, 4, 5구역 완료가 됐고요. 6구역은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창공원 역세권,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한 각종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지역, 바로 효창공원 남동부의 재개발 사업지가 어디냐? 바로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 원효로 2가 용문동 라인과 용문동 지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전자상가에 접해 있고요. 전자상가 복합시설의 개발 계획들. 도보로 10분 정도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하단부의 남부 재개발 사업의 개발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제가 정리를 한 4가지 정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효창공원 남부 재개발 사업지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효창공원역과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4, 5분 정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요. 용산권에서 드문 평지이면서 역세권 또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세 번째로는 향후 재개발 시에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대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면적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전자상가 상업 업무시설들, 또 효창공원 남부 재개발 사업의 가운데쯤에는 KT 부지가 원효로에 있는데 KT 부지가 일부는 IDC 센터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압력과 배후 주거지로서 가장 큰 시세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폴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33평형대가 지금 14억에서 15억대를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지역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될 시에 85제곱미터 30평대 기준으로 해서는 17억에서 18억 이상 갈 수 있는 용산권역의 브랜드 신축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문동 원효로 2가 지역에서도 투자를 잘 하셔야 돼.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지용 계획원을 확인을 했는데요. 원효로 2가 라인, 용문동 라인의 지분당 지금 제곱미터당 380만 원의 공시지가를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용문동 38번지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26만 원으로서 거의 30-40% 이상 높은 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 자체는 원효로 2가 용문동 자체가 월등히 높고 용문동 38번지대가 월등히 지분시세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떻게 투자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용문동 원효로 1, 2가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지만 현재 가장 높은 지분 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해서 5억대를 헐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서 용문동 38번지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낮은 지분 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용문동과 원효로 1, 2가 지역이 분리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단독으로 개발은 쉽지 않다. 따라서 통합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지분 시세가 원효로 2가 용문동 1번지대가 5억대를 넘어가고 용문동 지역은 3억대 후반, 매매가 자체 1억이 넘게 1억 5천 가까이 차이가 있지만 지분 시세 키 맞추기가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하실 것이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는 용문동 지역에 그런 지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용문동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분 시세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그런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효창공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들이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원효로 2가 용문동 지역은 지금 지분 시세가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게 돼 있지만 지분 시세는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용문 주민센터가 있는 용문동 라인은 공시가는 굉장히 높지만 현재 매매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에 따른 지분 시세가 비슷해진다고 봤을 때는 용문동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원효로 2가 라인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용문동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효창공원 역세권 안에서도 이 남부 지역의 개발이 특히나 좀 돋보인다면요. 대표님, 이 지역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늘 용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원효로 라인이 원효로 1가 2가 용문동, 원효로 3가 시창동, 원효로 4가 산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원효로 라인이 다 같은 투자 가치와 투자 그런 성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뭐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역세권, 또 평지, 개발 가능성, 신축 유무, 또 사업성, 개발 속도, 또 개발대세 면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고 신축이 많지 않아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투자 가치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북부 1차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됐다. 따라서 투자 가치는 아주 커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문동 원효로 2가 라인이 통합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문동 원효로 2가 중에서도 매매가가 저렴하고 실투금이 작고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들, 임대가가 높은 실투금이 작은 지역과 매물 투자하시는 것이 향후에 투자 가치 면에서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배후 주거지로서의 원효로 라인, 특히 원효로 2가 용문동 라인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 개발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6월보다는 7월 달 들어서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슈들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성장한 구청장 또한 이런 용산 개발에 대한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발표만을 남았다는 이슈들이 계속 나옴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마스터 플랜, 용산 민족공원 등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개발 가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그런 최고의 입지, 용산 미래 개발 가치와 원효로 라인, 특히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용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자하셔서 큰 수익과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는 용산권역의 브랜드 중소형평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용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좀 커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무료 1:1 상담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용산 지역의 소액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요. 1:1 무료 상담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 바로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총 5층 중에 저희는 2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구 중에서도 저희가 용문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안에서는 좀 저평가된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소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창공원 역세권 지금 개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남부 역세권 지역 쪽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한 4, 5분 정도 거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룸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자체가 거의 3억대 후반,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 원효로 라인, 용문동 라인 중에서도 가장 매매가가 저렴한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룸 주택으로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면서 최근에 그 고민거리가 있으시죠? 뭘까요? 바로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이 많으신데요. 별도의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과 공기청정기까지 다 제공이 되는 풀옵션 투룸 주택으로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이 높은 임대 수익, 월세 수익도 얻어가시면서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 등 월세 입주하시고 잔금한다.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만큼 좋은 입지, 역세권이라는 가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매물, 건물에 대한 품질 자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매물로서 1억대 초중반에 거의 최소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준공이 되는 신축 투룸입니다. 아무래도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 환경 살펴보고 개발 호재까지 풀어주시죠. 네, 제가 입지와 투자 포인트, 개발 호재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6호선 효창공원 역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도보 4,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1차 개발은 완료가 됐지만 이 지역은 2차 개발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가 상업업무 시설 개발,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들, 또 바로 옆쪽으로는
KT 부지가 ID 센터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복합이 될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현대차 부지의 개발 계획들, 재건축 아파트들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다 정말 메머드급 개발 호재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라인의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드리면은요.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복합 개발에 배우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 두 번째로는 다중 역세권으로서 지금도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상업 업무 시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임차 수요와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집값,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국제업무단지, 초고층 랜드마크의 상업 업무시설들, 민족공원 개발 계획들, 또 대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정말 BTS 방탄소년단까지 용산 역세권으로 올 예정이고 주변에 그런 미국 위주의 개발 계획들, GTX 신분당선 개발 계획들, 또 한강변 또는 국제업무단지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서의 개발 계획들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개발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가격 경쟁력도 있다 말씀해 주셔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효창원 역세권역의 남부 지역, 원으로 이가 용문동 라인 같은 경우는 투룸 기준의 3억대 초중반을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과 시세 차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용문동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 예상 전세가는 워낙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길가 대로변에 접해 있는 공시지가가 높은 매물이기 때문에 전세가 또 높습니다. 전세가 2억 4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 금액 자체가 1억대 중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 원효로 용문동 라인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투자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용산인 만큼 저희가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용산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시고 미래 개발 가치로 인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의 전문가인 저와 함께 용산권역 다양한 지역들, 특히 원효로 라인, 용문동 라인도 각 지역마다 특색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역적인 특색들,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하실 때는 용산권에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창공원 역세권 용산구 용문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떠나보겠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하시죠.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저희는 15층 중에 12층에서 함께할게요. 가격 정보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 노고산동이라면요, 유동인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촌역 근처인 것 같습니다. 소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마용성 지역 뜨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도심권, 여의도권, 상암 DMC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좋은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본 매물 8차선 대로변, 역세권과 2대 신촌역 2, 3분 정도 거리의 대로변 코너에 있는 서양 매물이면서 3베이 구조입니다. 또 막힘이 전혀 없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 받기 가장 좋은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권이 번화한 지역인 만큼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추천 포인트 살펴볼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하철 2호선 이대와 신촌 역세권을 2, 3분 정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 근린생활시설의 상업 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도심권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포 중심지 상업지 더블 역세권입니다. 높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신촌 대로변 주상복합 건물 투룸주택 자체가 아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겠고요.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그리고 또 120만 원대라는 안정률 높은 월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주변에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한강변의 개발 가치들 여러 가지들이 잘 유지되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미래 가치가 앞으로 마포권역의 그런 뛰어난 가치, 집값 상승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희소 가치가 이렇게 높은 신축 투룸은요, 가격 어느 정도로 좀 나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원룸, 오피스텔 매매가도 2억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룸, 중견 건설 회사에서 짓는 풀옵션, 투룸 고급 주택으로서 매매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3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정말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투자를 하신 분들 지금 당장 목돈이 좀 없으시면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해 놓으셨다가 자금 좀 생기시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거의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안정이 높은 월세 수익과 주변 투룸 주택의 희소 가치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 또 희소 가치로 인한 매매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면 임대 수익, 매매 차익이면 차익 두 가지의 수익을 다 얻어갈 수 있는 상업지 대로변에 있는 희소 가치가 뛰어난 투룸 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신축 투룸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보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고요.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자로 1:1 상담 무료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세미나와 정보까지 만나보시죠.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8,500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혹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다면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 해주실 분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지창환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께서 오늘은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첫 번째는 도심 내에서도 중심 상업지역 근처에 있는 종로 5가역에 있는 3베이 구조, 투룸의 거실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와 2호선의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대방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서 아파트 그리고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에서 오피스텔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지창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면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6층 중에 저희는 10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00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종로구 종로 5가 아마도 이곳에서 만나보기 힘든 부동산 정보를 오늘 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소개 들어보고요. 종로구 안에서 어디쯤인지 입지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보실 물건은 종로 5가역인데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보면 평지에 효대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의 3, 4분 거리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일단 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이 52.8제곱미터로 방, 거실, 3베이 구조의 굉장히 큰 규모, 사용 면적 12평가량 되는 3베이 구조의 도심 내에 있는 두 개 동인 소형 아파트고요. 일단 21년 5월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으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총 16층으로 두 개 동 중에서 오늘은 10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외벽을 한번 보시면 대로를 한번 끼고 있는데 대로변 쪽으로 20m, 8m, 6m의 3면이 도로인 상업지역의 부지입니다. 일단 상업지역을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앞쪽에 좁은 도로나 두 개의 도로를 끼고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도로인 어떤 상업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가시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가시성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전체 매물들이 거의 다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6층 중에서 10층이고요. 일단 외벽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일단 마감을 하고 내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인들의 어떤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내부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최고 마감재로 일단 가전도 브랜드 있는 것들로 일단 들어가 주고 건축 마감재도 일단 브랜드가 들어가 줘야 경쟁력이 있고 꾸준한 임차 수요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보시면 방이 있고 일단 거실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세 면을 끼고 있어서 대부분이 3베이 구조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 되겠고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 1호선인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45호선인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 라인으로는 상업지역이고 이쪽 지역으로는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의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토지 매수가 어렵고 일단 오래된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명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치적으로 업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가 약 한 6,200명 정도가 되겠고요.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패션 메카면서 상주 인구가 보통 4만 명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업무타운이라는 거. 이 업무타운 두 곳이 강력한 업무타운 두 곳이 본 건물의 양쪽으로 위치를 해 있고 대학로 상권과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등 임차인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입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의 세 면이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평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서울의 중심에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은데요. 종로구의 호재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호재를 한번 보시면 서울 시내에는 25개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용산구가 위치를 해 있고 위편으로는 지금 뭐 구도심이 됐지만 과거에 도심인 종로와 중구 이런 상업지역들이 위치를 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가장 핵심 권역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가 좀 어렵고 대출이 규제가 됐을 때는 도심 내에서도 역세권 주변의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대문 안에는 특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패션타운 내에 있는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가 한 30년 이상 됐고요. 현재 훈련하기에도 굉장히 좁은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토지 어떤 교환을 통해서 부지를 이전함으로써 이 부지의 어떤 패션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어떤 큰 호재를 보시면 좌측편으로 공병단 부지하고 의료원, 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00평과 7,000평 규모의 대규모 개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는 일반적인 것들은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규모 부지들이 이전을 하고 개발이 된다면 본 물건의 어떤 개발에 대한 가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대문 안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8개의 큰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169개의 소규모 구역으로 개발된 곳도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개발 예정인 곳도 있는데 이런 대규모 재정비 촉진지구가 된다면 보통 상업지역 내에서 650에서 850%의 용적률을 가지고 대부분 어떤 주상복합 스타일의 오피스텔, 오피스, 아파트라든가 근린생활시설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대우 서밋타워가 올해 4월 달에 한 5,400명 상주 인구가 있는 대우 서밋타워가 입주를 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주상복합 스타일의 재개발 촉진 지구가 완성이 된다면 본 매물에서 어떤 그 향후 이주하는 인력이라든가 상주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어떤 임차 수요와 개발 호재 가치까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 만나봤습니다. 종로구 5가에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을 좀 가늠해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격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도심 내에 있으면서도 금액에 대한 경쟁력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본 물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투룸의 3베이 구조, 채광이나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한 종로 5가역에 있는 아파트고요. 일단 3억 4,800만 원에 매매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도심에 있는 사대문 안에서 상업지역에 있는 2개 동, 그냥 나홀로가 아닌 2개 동으로 역세권 내에서 어떤 이런 그 소형 물건에 대한 아파트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경기가 좀 침체가 된다거나 어떤 개발 호재가 좀 더디더라도
기본 상권이 살아있는 사대문 안에 위치를 한다면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동대문 패션타운이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나 이런 주변에 있는 업무타운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임차 수요를 움직이면서도 충분히 어떤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2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하신다면 개인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사대문의 중심에서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전략 간단히 보시면 일단 종로 5가역인 1호선과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병원과 동대문 패션타운, 강력한 업무타운이 있는 이런 도심 내에 있는 공급이 부족한 이런 곳으로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임차 수요와 함께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까지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지창원 소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2호선 신대방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1층 중에 7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7,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1인 가구 분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 역세권에서 신축 오피스텔 들고 와주셨는데요. 소개 들어보고요. 입지 확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물건은 강남역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신대방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이고요. 한번 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28.65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은 공간, 원룸이지만 복층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과 어떤 그 붙박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일단 방 1개, 거실, 욕실, 주방에 복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11층 중에서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을 한번 보시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7층에서 보실 때 일단 6차선 대로변에 이면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남 순환로라든가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바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본 물건에서 신림역까지 약 5km 이상 채광이라든가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게 영구 조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인이나 2인 분들도 거주를 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공간과 함께 내부의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그 가전이라든가 가구의 어떤 고급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남 이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부를 한번 보시면 수납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화이트 톤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복층형에서 아래층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일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내부에서 붙박이장을 통한 여성분들의 옷이라든가 신발 등 많은 양의 짐들을 보관하면서도 충분히 넓은 공간과 함께 업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마감을 함으로써 어떤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지금 구조가 공간이 조성이 돼 있고요. 일단 입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본 매물이 상업지역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인 신림역까지 약 4-5km 정도의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7층에서 어떤 그 채광이라든가 가시성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난곡 사거리에서 신림 봉천 터널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돌아가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지만 직선 거리로 약 3km, 한 5분 정도면 관악 IC를 통해서 강남 순환로에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 서해안, 서부간선도로 등 주변에 있는 어떤 간선도로까지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핵심 지역 곳곳으로 이동이 편리한 곳에서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넉넉하게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만나볼까요? 네. 강력한 2호선, 내선 순환선인 2호선을 끼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경전철에 대한 개발 호재 추가로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철도를 10개를 확충하겠다, 경전철 10개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9호선까지의 어떤 지하철과 더불어서 어떤 넓고 지하철이 필요하지만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곳들은 경전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지하철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서남권에서는 일단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난양초교에서 보라매공원까지 한 6개의 지하철역이 경전철역이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중에서 난곡 사거리의 지하철역이 개통이 됨으로써 본 물건이 2호선 신대방역과 난곡 사거리에 있는 난곡선이 개통을 함으로써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 색강역까지 개통을 하기를 예정하고 있지만 난곡선이 개통을 한다면 보라매 병원 쪽에서 환승을 한 번만 하면 본 물건지에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전철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신림선 북부에 있는 어떤 그 서부선과의 연장선이라든가 서울대 정문에서부터 입구까지 어떤 그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경전철들이 어떤 그 통합적으로 연결이 됨으로써 현재 서남권에 있는 서울 시내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도 어떤 그 지하철, 기존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접근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호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호선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노선이 연장되면 이 직주 근접성의 특혜가 더욱더 빛나는 곳입니다. 자, 소장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2호선 강남역을 대체할 수 있고 뷰라든가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곳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호선 근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에 대한 매물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2호선은 내선 순환이지만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거 반대로 공급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고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입니다. 1억 7,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전세를 진행한다면 1억 5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강남역을 대신할 수 있는 2호선 신대방역 복층형 오피스텔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7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대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부동산 학적으로 보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 저금리 기조, 예금이라든가 적금이 벌써 2%대 이하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금을 넣으시면 2% 이하에서 이자 소득세까지 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소득에 대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주식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예금을 하기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을 때 이런 소형 물건들을 보신다고 하면 서울 시내, 뭐 경기도권을 제가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인서울에서도 도심 중심부라든가 서초, 강남, 송파라든가 이런 중심부 내에서 역세권 주변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제 조건으로 일단 금액이 굉장히 좀 저렴하면 좋을 것 같고,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매매 사례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나 소형 매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을 혼용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도심 역세권에 공급을 할 때는 공급을 하는 건 보통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요. 공급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보면 현재 가치보다는 공급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 공급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양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역세권이면서 업무타운을 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위주로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접근성이고요. 경전철이라든가 신림선 등 어떤 경전철에 대한 교통 호재와 함께 어떤 봉천 터널 개발까지 있는 이런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근처의 관악구 신림동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자로 무료 1대1 상담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지창환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창환 소장님의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